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김원주 부장입니다. 최근 6.27 대책 이후에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27 대책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뭘로? 대출 규제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강의 준비했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갭 투자는 정말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6.27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출을 최대 1억까지만 해주겠다는 내용이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대출이 1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매입해야지 최대 대출을 6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앞으로는요,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대출이 1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입주 계획이 이제 실거주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요, 임차인이 없어야지만 이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왜?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1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명도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앞으로는 임차인들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생길 것 같아요. 왜?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매도 명분으로 인한 이제 명도 요구가 많이 증가할 거예요. 집을 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세 자금이 집주인이 만약에 먼저 대출을 받아갖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집주인 뒤로 이제 전세 자금에 대한 순위가 밀리게 될 거고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1번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왜? 팔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시점에 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질 거고, 임차인들의 집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전셋집에서 매매로 전환을 하고 싶을 경우에도 임차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대출이 한도가 6억까지가 이제 한도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더라도 집을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출 규제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틈새 시장도 있잖아요. 재밌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틈새 투자처는 있다. 부동산 시장 흔들리자 가성비 갖춘 빌라가 주목을 받는다. 이 내용 중에 정비 사업 빌라 위주로 수요 이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과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은요. 4기 신도시 공급 개발이 아닌 이제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기존에 있던 부지의 활용을 더 높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에 한 가지 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게, 서울시에도 공급을 빨리 해주려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이제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고 사업성을 좋게 해줘야지만 그 사업이 좀 더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뭐 저밀도 이제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게 봐도 된다는 소리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냐면은요, 이게 틈새 시장인데요. 매매 금액이 낮은 재개발 빌라를 대출 없이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 매매가가 4억에서 6억 정도 선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전세 금액이 한 50%에서 6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투자금이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빌라 시장이요, 전세 금액이 되게 낮게 평가가 돼 있어요. 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시지가의 126%까지만 보증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빌라 시장의 전세 금액을 눌러왔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적다고 봐도 돼요. 그 금액대에서 전세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밀도 공급 정책에 따른 투자 선정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6.27 대책 이후에는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대출이 최대 1억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갭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졌다는 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임차인들은 앞으로 퇴거 위험이 좀 높아졌고요. 이제 보증금도 선순위에서 밀려서 후순위로 가는 리스크에 이제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거 비용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초기 재개발 빌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좀 있고요. 아파트만 보는 투자 관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앞으로 고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조로 바뀌기 때문에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빌라 대체제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면은 저희 세종국토개발 상의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국토개발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